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1% 넘는 약세 보이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연 이틀 하락인데요. 연준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계획을 밝히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1%, 2%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다수가 파란색을 보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상 체결 지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0.81% 하락하면서 2,494.7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1% 넘는 내림폭 보이면서 847.81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나왔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파란불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0.29% 하락하면서 68,7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증시 역시 기술주 약세가 눈에 띌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에너지솔루션 1.44% 낙폭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2.15%, 2% 넘는 낙폭 보여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7%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0.87% 하락세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43% 넘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1% 넘게 내림세 보여줄 것 같고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2% 넘는 내림폭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LG화학의 주가가 많이 부진했는데요. 오늘 시초부터 2% 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 2.97% 약 3% 가까이 내림폭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 0.95% 1% 가깝게 하락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하락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봅니다. 에코프로 BM 1.59%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에코프로가 이 중에도 0.51% 약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47%, 포스코 DX가 1.33% 하락세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LNF가 0.56%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2.61% 약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HLB 2% 하락,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1% 넘는 약세 보여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봐야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지금 장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봐야겠죠. 네, 종목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삼영이라는 종목이고요. 일단 3일 전에 이제 충북 청주에서 전기차 커플스트 필름을 이제 생산 가동 라인 착공식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기차 커플스트 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도레이 첨단 소재, 그리고 OGGG, 그리고 3위가 이제 삼영이 글로벌 한 10% 정도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일본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물론 전기차 시장에서도 크게 부각을 받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번에 2차 전지 쪽에서 우리나라 국내 3사 중에 한 곳에서 일단 공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극 필름에 들어가는 이쪽에 이제 덮어 씌우는 역할로서 이제 커플스트 필름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동안 이쪽에 대한 불량률이 40% 이상 나오게 되면서 그만큼 삼명 같은 경우는 전극을 씌워서는
실제로 예전에 이걸로 인해서 화재 건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화재에 대한 방지에 대한 기술력을 이제 삼양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3사 업체 중에서 이제 다수 한 2개 정도 회사에서 이런 공급 요청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커피스트 필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자제품이나 전기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추후에 우유 쪽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2차 전지, 자동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 이슈가 계속 시장에 나오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쪽 커피스트 필름 시장 쪽에서는 아직 쇼티지 시장입니다. 그만큼, 아직 일본 시장이 선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건 이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양을 일단은 오늘 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삼양부터 알아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솔리드입니다. 최근에 워낙 이제 5G가 뭐 진바닥이냐, 뭐 가바닥이냐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지금 과연 이제 내년 6G 레디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장비 수주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다라는 이제 리포트도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호탄을 던진 거는 이제 에이스테크였죠. 다음 달부터 이제 북미 쪽에서 이제 안테나 생산을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 가동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그런 공급 계약 이슈가 시장에서 이제 진짜로 5G가 충분히 바닥에서 탈피할 수 있겠구나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 이제 안테나 쪽 시장인 뭐 KNW도 대장주이긴 하지만은 중계기 역할을 하고 있는 솔리드나 뭐 오이솔루션과 같은 5G에 대한 대부분 업체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좀 진바닥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북미 쪽 시장만 볼 게 아니라 뭐 네옴시티나 누산트라, 인도네시아 쪽에 대한 수도 이전 이슈도 충분히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하웨이 쪽도 조만간에 이제 중간 가격대인 5G에 대한 스마트폰을 또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실 5G 쪽 하웨이가 절대 강자이긴 하기 때문에 결국 5G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2년 전부터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의 뭐 AT&T나 뭐 브라이즈 그리고 DC 네트워크사 쪽에서 그 수준 물량들이 한 2조, 3조짜리 대량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시장이 성장하지 못했던 거는, 사실 그동안 뭐 LTE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이와 같은 결합으로 사용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5G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만큼 최근에 AI 이쪽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또 5G에서 빠르게 6G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내년 말쯤에 좀 보고 있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좀 더 AI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6G가 빠르게 지금 인프라가 좀 깔려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솔리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질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가지고 왔고, 결국에는 이런 수주 모멘텀이 하나둘씩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온시티도 계속 건설 장비 쪽이나 이제 체류 진단 키트와 같은 이런 수주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MOU 체결이 아니라 공급 계약 체결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인프라 사업에서 우리나라 5G 쪽에 대한 사우디 네온시티의 5G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여기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좀 분위기는 충분히 예전과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솔리드, KNW를 좀 필두로 해서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개장 전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영인데요. 국내 유일의 커패시터 필름 제조업체입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라는 기사 한번 접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차용 초방막 커패시티 필름의 본격 양상 체제를 갖추고 국내 최대 2차 전지 제조사에 공급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 4,500원에서 잡아주셨고요. 오늘 개장 전에 해당 종목 살펴봐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이동통신과 유선통신 관련해서 네트워크 장비를 제조 및
개발하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이거래일 연속 순매수세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솔리드에 대해 2분기에도 실적 호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한 그런 리포트도 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도 높여서 유지를 하는 부분들 함께 살펴봐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리드 역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봐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개장 직전까지 약 30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까지는 예상 체결 지수가 양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코스닥은 조금 더 내림폭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 직후에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떻게 장 대응해야 될지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들로 꽉꽉 채워서 증시 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장 준비하겠습니다. 9월 22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지금 시장 지표부터 먼저 짚어보시면 환율은 소폭 내려갑니다. 1,340원대 그리고 WTI 국제 유가 역시도 90달러 선 하회하면서 89.6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는 사실 지수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전반적인 테마가 많이 약세를 기록한 반면 핵, 융합,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 테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전주도 어제 강했고요. 맥신 테마 역시도 올라오면서 테마 장세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럼 개장 직후에 지수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0.94% 내려가면서 출발합니다. 2,491.26포인트, 코스닥 1.11% 낙폭을 더 키워가는데요. 851.12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모두 하락한 채 출발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검색하고 계신 10가지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 10가지 종목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부터 지켜볼 텐데요. 최근 2차전지 내에서도 많이 지금 갈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하락하는 반면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그룹주는 좀 견조하게 지켜간다라는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실 수가 있었던 그런 모습들. 포스코 홀딩스는 0.69% 오늘 시장 하락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현대차 0.99% 약 1% 가까이 하락한 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카카오 개인 택시 조합에서 카카오티 집단 소속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카카오 오늘 시초부터 1.2%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최근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많은 테마가 많이 무너진 반면에 알테오젠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면서 코스닥 좀 이끌었던 모습들 기억하실 텐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ADC 치료제용 항체 미국 특허 등록 결정 소식에 지금까지 쭉 상승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초부터 2% 넘는 약세 보여주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어제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YG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블랙핑크가 로제를 제외하고 전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기사가 나면서 13% 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YG에서 반박 기사를 내긴 했지만 이 약세를 피하지는 못했는데요. YG 어제 13% 넘는 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시초부터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BTS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재계약하겠다라는 의견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브 역시 약세를 보여주고 또 JYP, SM 역시 하락하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엔터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시죠. 위메이드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메이드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신작 개발과 신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새로 추진하는 사업 계약금 1,000억 원 넘게 수령했다라는 의견까지 보태지면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5% 넘게
중입자 치료, 다른 장기를 손상하지 않고 해당 치료로 인해서 암을 제거했다라는 첫 소식이 밝혀지면서 모비스 연일 내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모비스는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모비스가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중입자 치료 기대감으로 핵융합 에너지 테마를 이끌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비트로테크 역시 어제장에서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원시스는 4% 하락, 그리고 모비스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셀바스 헬스케어는 1.86% 하락, 그리고 남선 알비늄은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자, 지금 관심 주식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보면 1위에 에코프로가 있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이 두 회사가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관심 주식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1등까지 올랐다 다시 2등으로 내려왔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1.5% 좀 하락해서 약하게 시작하고 있고, 에코프로 최근에 조금 반등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0.7% 내려갑니다. 모비스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계속적으로 며칠째 지금 강합니다. 19%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위메이드도 강했습니다만 뭐 마이너스 3.3% 약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런 느낌인 거고, 루닛 마이너스 0.6%, 남선 알미늄.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니까 개별 종목에서 아주 개별 이슈 있는 회사들이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그쪽만 일부 제한적으로 지금 주가들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이너스 1.4%, 신성 델타테크 0.9%, 아직도 뭐 초전도체 그 미련이 많이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AI 업체죠. 2.8% 오늘 좀 밀립니다. 카카오 마이너스 1.4%.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로 이렇게 보셔도 크게 뭐 올라가는 종목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전체가 파랗습니다. 자, 지금 그 수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으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행히 코스닥 어제 뭐 좀 그 안 좋게 봤습니다만 254억 이렇게 보고, 선물도 어제 뭐 17,000개까지 아주 급하게 밀어냈잖아요. 근데 오늘 반대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893계약 이렇게 다행히 이쪽에서 외국인들이 어제 좀 미리 자기들이 그 손을 써놓은 거로 오늘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업종별로 봤을 때 크게 뭐 볼 게 없죠. 전부 다 너무너무 파래가지고 볼 게 없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좀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오늘 뭐 미약하게 들어옵니다만은 어쨌든 삼성전자 2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3% 이렇게 되어 있고, SK 하이닉스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가 많네요. 121억 이렇게 지금 찍으면서 마이너스 1.46% 내려가고 있고,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프로그램은 순매수가 97억 들어옵니다만은 마이너스 2%.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외국인 기관이 포스코홀딩스를 샀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매도를 먼저 친 거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순매수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공매도를 많이 쳐놨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저렇게 빨간 불이 저게 진성 매수가 아니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공매도를 그 환매수하는 그런 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2%, 에코프로 마이너스 0.5%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로 좀 훑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 1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수 베타시스 31억. 입니다만은 마이너스 1.9%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플러스로 들어오네요. 23억 정도 들어가면서 낙폭이 좀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TX 최근에 주가 진동폭이 상당히 강했죠.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옵니다만은 마이너스 8%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두산이 뭐 16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주식인데 어느덧 111만 원까지 내려왔네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만은 마이너스 1.48%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73억 순매수네 0.5% 플러스고, 에코프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LNF 오늘 장초반부터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렸네요.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가 25억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도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1등은 하이닉스입니다. 129억 이렇게 팔면서 마이너스 1.3%, LG와 계속 안 좋네요. 72억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1.7%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 DR테
마이너스 31억 이렇게 순매도가 나오면서 플러스 2.1%, 1.6으로 내려갔네요. 알테오젠 프로그램 순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0%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 오늘 지금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보니까 말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제보다는 좀 정도는 덜합니다만은 어쨌든 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버텀업으로 봐야 될까요? 톱다운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톱다운으로 보면 미국 시장 연이틀 안 좋았고 우리 시장도 안 좋고 아시아장 전체적으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버텀업으로 보면 이제 뭐 싼 주식들도 눈에 들어올 수도 있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8시 반에 BOJ에서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이제 0.2% 이제 컨센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일본 시장 12시에 오이다 총리 기자회견에 제가 볼 때는 좀 가장 트레이드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같은 오이다 총리는 이번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수 있다. 결국에는 자기는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초저금리로 유지했던 부분을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한 10시, 11시에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엔화 가치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저는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OMC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반영은 어제 뭐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서 충분히 저는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결국에는 뭐 12월 금리 인상 여부 아니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적어도 연말에 하거나 못할 수도 있다 얘기한 만큼 일단 미국 시장은 그럴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오늘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해서 향후에 일본이 이제 미국에 있는 국채를 계속 꾸준하게 지금 매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워낙 국채자 비중이 높은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국채를 안전자산의 국채매를 매도를 하고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는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영국도 동결을 하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자금의 흐름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갈 것이냐. 아무리 오늘 엔화가 향후에 금리 자체를 우상향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도 과연 엔화 가치가 실제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 결국에는 이게 만약 달러 가치로 가게 된다고 그러게 되면은 시장은 더 불안 속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은 일단은 지켜보는 쪽으로서 계속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 쪽에서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또 다음 주 또 추석이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은 대응은 하지 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좀 쉽지는 않은 장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을 좀 하지 말자, 오히려 그냥 지켜만 보자 이런 얘기죠. 아무래도 최근에 분위기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외국인들은 다행히 오늘 뭐 코스닥에서 451억 순매수를 하고 선물시장에서 640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장은 조금 그나마 낙폭이 추가로 확대되는 것은 막아주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자 2차 전지 쪽으로 가서 보면 말이죠. 지금 뭐 관심 종목 1위, 2위를 계속 바꾸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최근에 공교롭게도 그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원 주식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인버스 쪽으로 가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인버스를 사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굳이 저는 2차 전지를 볼 필요는 제가 봤을 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미국 쪽에서도 지금 그 큰 완성차 업체 3개사가 지금 파업 중이죠. 그리고 영국 쪽에서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연장을 했죠. 그리고 어제 좀 폴란드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생산 당분간 좀 셧다운을 내렸었고 사실 지금 전기차 수요 자체가 우리가 상반기나 작년 같은 경우 무슨 2030년까지 고공 성장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사실 그런 밸류에이션 자체가 모든 7년간의 너무 황급빛 전망에 대한 전망을 했다는 것도 저는 그게 참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슈들이 결국 하나둘씩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실망감들 하반기나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2차 전지에 대한 그 컨센 자체가 저는 하나둘씩 계속 컨센 하이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생각보다 저는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가지고 있지 마자. 보유자들은 파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개장하고 지수를 보니까 벌써 2,491포인트까지 이렇게 와 있거든요. 0.94% 이렇게 빠졌는데 2,500선을 깨고 내려갔잖아요. 지난번에도 2,490선, 여기 80선, 여기서 이제 머무르는 그런 게 있었는데 바텀업으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바닥인가 아닌가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은 가운데 한편에서는 말이죠. 배당주 쪽에 관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배당주가 다른 지금 업종보다, 다른 종목보다 좀 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쪽이 방어적인데 지금 뭐 찬바람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뭐 12월은 가까워지고 있고 하는데 방어적인 데가 조금 하나의 그 회피, 전술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그죠. 최근에 이제 9월 달부터 배당주들이 많이 올라왔었고 실제로 금강원장 이복현 금강원장도 그거 일반적으로 그 은행들이나 지주사들에게 그 배당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한 선보사들이나 지주사들 같은 경우가 배당률이 한 8%에서 10%까지 거의 굉장히 큰 매력도적인 배당률을 좀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 수급 자체가 글로 쭉 몰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도 워낙 이제 길다 보니까 예대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도 충분히 실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사실 뭐 일반 개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지주사들이나 뭐 선보사, 은행 주식들을 잘 사지는 않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기관들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쪽으로 그런 시장에 대한 회피성으로 방어적인 성격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더 클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 근데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었지만은 저는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도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도 물론 다음 달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이 재고 물량들이 잘 처리가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안 좋다? 근데 2차 전지도 안 좋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주도 섹터를 할 수 있는 이런 대형 섹터들이 지금 시장에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게 쉬울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님 인사이트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수가 개파락했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은 여기서 더 밀려 내려가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 혹은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총상위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코스피 지수를 좀 좌지우지할 만한 대형 투탑 종목군들의 이 조정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기에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매수세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시장 트렌드는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의 흐름보다도 그 이후의 시간대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의 연속성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글로벌 증시 여파가 굉장히 강하게 다가옵니다만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고 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일단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살짝 보여진 바 저는 조금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오후장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특히 최근에는 오전 9시 반까지의 흐름보다는 그 이후에 수급의 연속성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지금 선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코스닥 말씀드립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말씀드리는데요. 1위 SG 글로벌 자동차 부품인 시트 커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2위는 SK D&D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에코그린 인적 분할에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함께 살펴봐보기로 하고요. 3위는 LG화학. 코스피에 상장한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데다가 미 연준의 매파 분색 추심이 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목표가 하향까지 악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주가 지켜보기로 하고요. 4위는 카카오. 메타버스 신기루였나 사인은 문 닫고 카카오 컴투스 구조 조정이라는 대문짝만한 기사 나왔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던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도 못 해보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라는 부분인데요.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은 두산. 두산 로보틱스 따뜻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두산도 함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봤습니다.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1위부터 5위까지 1위 에코프로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LNF, 경남 수산화 리튬 공장 설립에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왔고요. 3위는 우정바이오입니다. 주가가 폭등 랠리를 이어왔는데 주목할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4위는 주성엔지니어링, BNK투자증권이 지난 11일 주성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개시하며 투자 의견을 매수와 목표 주가 3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5위는 양지사가 차지했네요. 자,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1위부터 5위까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LG화학 1.52% 하락하고 있고요. 카카오 1.2% 그리고 두산 0.09%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D&D가 8% 넘는 급등세 지금 시장에도 연출해주고 있고요. SG 글로벌 1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할 종목은 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근에 굉장히 주가의 변동성이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죠.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힘입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노출이 되고 나서 그에 따른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이 없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두산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는 놓아줘야 될 때인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내가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프로그램 매수세도 좀 들어온 바 이 두산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체크를 해보면 두산을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부각이 됐을 때는 사실 로봇보다는 2차 전지 관련주로서 LS그룹 다음으로 두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뉴스가 좀 먼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두산은 2차 전지도 2차 전지지만 앞으로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 그러면서 시장의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좀 냈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부각이 되었을 때 가격대가 10만 원대에서 11만 원 대 부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로보틱스 이슈가 나왔을 때 시세가 이제 15만 원, 16만 원대까지 한번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 종가 기준으로 보면 다시 11만 원 초반대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일단 재료 노출에 따른 소멸이 한 70에서 80%는 저는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20%는 아무래도 이제 로보틱스가 상장을 할 때 저는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산이라고 하는 기업 여기서 포기해야 될 거냐? 저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업들, 두산 밥켓이라든지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자회사 실적들, 관계사들의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주가가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아무래도 이제 테마적인 이슈들이 좀 붙다 보니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졌을 뿐 저는 현재 구간이라면 사실 높은 가격대에 매수하신 분들은 손절선은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이 관리선은 조금 지났다라는 아쉬운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산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는 현재 구간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폭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을
보셨을 테지만 사실 건설기계 쪽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북미 쪽은 IRA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중동 쪽은 네옴시티라든지 사우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서방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또 재건 이슈가 언제든지 또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계 자회사들의 실적 혹은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관점. 그래서 이제 로보틱스만을 바라보고 단기적으로 붙으셨던 분들은 조금 아쉽겠습니다만 자금이 묶이는 아쉬움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포기하고 나갈 필요는 저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현재의 가격보다는 11만 원 이하 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비중을 천천히 확대를 하시면서 매수 단가만 관리해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개장 특징주는 두산 꼽아봤습니다. 사실 따라가 말까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을 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따라가자라는 의견 한번 받아봤는데요. 고민이 많은 종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으로 좀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 이슈가 크게 물려오면서 로봇에 대한 지주사수혜로 이렇게 크게 받고 있는데 너무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이 부분 함께 진행해 주셔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한번 담아보실 필요가 있을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매수 단가만 관리를 잘 해주시면 충분히 정말 좋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니까요. 함께 오늘 시장에서도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한번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보합권입니다. LNF는 0.84% 강보합권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0.56%, 양지사가 4%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우정바이오가 20% 가깝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코스피 대 코스닥보다도 2차 전지 대 반도체의 지금 수급 양상이 굉장히 치열한 코스닥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뭐 여전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성장성에 의구심을 표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 중간중간에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실적에 대한 부담, 그에 따른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성장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가야 되기에 2차 전지는 저는 따로 좀 코멘트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라든지 고민이 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쪽은 반도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간다 뉘앙스는 계속 좋게 나왔고 한번 여기서 더 치고 가면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조정은 굉장히 좀 속상한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저녁에 이 대만의 TSMC에서 장비를 조금 납품하는 것을 지연해달라는 뉴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까지 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지난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언제 올라가냐가 아니고 얼마까지 올라가냐라는 게 이제 화두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갑자기 또 반도체에 좀 무거운 그러한 모습들이 좀 드리워졌는데 저는 그럼에도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ALD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램을 굉장히 얇은 방막에 쌓을 수 있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그러한 산업과 어울렸을 때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굳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주성 엔지니어링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것을 기업 차원에서 중국의 매출 의존도를 이제는 조금 낮추고 앞으로는 북미와 대만의 매출 비중을 공격적으로 조금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왔어요. 만약 그러한 부분들이 다가오는 10월달 3분기 실적 시즌에 반영이 돼서 숫자가 찍히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다른 반도체 업체들보다도 조금 더 이제 강점을 가지고 주가의 퍼포먼스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변동성에 고민이 큰 반도체 섹터 정말 간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 4분기 D램, 낸드 플래시 업황이 회복된다. 삼성전자 더 올라간다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엔비디아 향 급등세도 함께 있고 좋은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라간다 했는데 이 분위기가 일주일 만에 좀 아쉽게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살펴볼 만한 종목 살펴보면 정말 좋은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ALD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결국 주가는 실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을 기술력으로 보여주는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 다시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BHI입니다. 해당 종목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저는 따라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까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원전주들이 올라갈 만하면 그동안의 상승의 제한을 좀 걸었었던 이유가 미국의 웨스트하우스에서의 이제 기술 소송이 좀 이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틀 전에 좀 해결이 됐죠. 해결이 됐다라기보다는 한 고비를 넘겼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에서는 웨스팅하우스에서 너희들이 한국 기업이 수출함에 있어서 수출해도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할 테니 일단 이 부분에서는 한 발을 빼라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호재성 뉴스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쯤 되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게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을 수출한다는데 왜 그들이 자꾸 우리나라 기술 수출함에 있어서 해도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느냐? 사실 이제 우리나라 고리원전 그러니까 최초의 원전을 설계해줬던 쪽이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전 기술들이 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을 수출함에 있어서 그들이 민감한 것은 어찌 보면 저는 이해는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일단 법적으로 그동안 좀 문제됐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원전주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때가 아닌가라는 첫 번째 이유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하면 결국 태양광, 풍력, 원전을 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각각의 이 재생에너지의 대표 주자들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하나솔루션 주가의 부침이 깊죠. CS윈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부침이 굉장히 깊어요. 주가의 부침 조정이 깊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악성 매물이라든지 차익 매도 물량 때문에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올라가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원전주의 대장주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들보다는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견고했어요. 그렇기에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봤을 때 저는 조금 더 시세 탄력을 낼 수 있는 쪽이 원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BHI를 고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한수원 쪽에도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에도 양쪽에 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둘이 누가 이기든 지든 그렇게 큰 타격은 저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전이 없을 때는 화력발전이라든지 LNG 이쪽 부분에서 계속해서 실적을 내면서 살아남은 기업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원전 사업까지 붙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저는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BH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박스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아무래도 이제 투심의 변동성이 굉장히 빠른데 그 투심이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우르르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요. 6,5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꼭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는 좀 10,000원대를 목표가로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10,000원대에 올라왔을 때 과연 어떤 뉴스를 동반해서 올라오느냐가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주 뉴스도 수주 뉴스지만 가장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이 지금 삼는 것은 바로 해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사실 지금의 주가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밸류업,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성적표도 당연히 중요하죠. 국내에서 1위를 해야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요. 일단 이 원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이 시장의 파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수주 이야기에 따라서 만약 움직이게 된다. 그로 인해서 10,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간다? 저는 10,000원보다 더 높은 가격대, 11,000원, 12,000원대, 역사적인 고점까지도 한번 이제는 기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 BHI 충분히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원전 사실 소송 리스크가 일단락되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이 하반기 실적으로 인해서 시세 탄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분도 좋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일 글로벌 원전 업황 턴어라운드 가능성 속에서 BHI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했었는데요. 손절가는 6,500원 이하로 내려간다라면 반드시 리스크 차원에서 한번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0,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만 어떤 이슈로 동반해서 10,000원으로 진입하느냐 이 부분에 함께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해외 수주, 해외 수출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이 부분에서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면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까지도 잡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전반적으로 테마나 업종이 좀 약했었던 반면에 원전주 일부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승세를 두드러지게 보였었습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7% 넘는 급등세 보였고요. 우진도 2% 넘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유엔 총회에서 원전 포함 CF 연합 결성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에 원전주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바로 눈에 띄게 보여줬었는데요. 해당 종목 충분히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어떻게 한번 오픈을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해당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제는 따라가시면 조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요. 최근에 면세점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업이지만 이제는 따라가지 않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규 보유는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분명히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지만 수혜를 보는 업종을 아마 시청자분들도 고민을 하실 거예요. 항공주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아니면 면세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이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우리가 추석 연휴를 갔다 오고 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외에 가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관련 테마로서 이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투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실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시세가 좀 크게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더 큰 욕심을 보이시기보다는 우선은 일부 물량,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꼭 수익을 확정하고 현금화를 하시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따라가 마라 시간에 이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추석 전보다는 추석 이후에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 저는 배제 못하거든요.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그런 뉴스를 빌미 삼아 주가의 조정이 나오면 저는 그때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가지 부담은 딱 이거죠. 글로벌 텍스프리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인들이 이제 실제로 넘어왔으니 다가오는 3분기에는 정말 폭발적인 실적을 보여줄 거야. 그랬는데 만약 3분기 폭발적인 실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미리 올라간 주가가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무래도 우리가 상반기에는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해서 공략해야 더 좋은 수익을 내다 보니 올해 하반기에도 그런 전략을 또 펼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시장의 트렌드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으니 그러한 매매는 조금은 자제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글로벌 텍스프리 신규 매수는 저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6,000원 이하에 내려와야지만 혹은 5,500원 부근대 조정이 나와야지만 저는 메리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절반이라도 수익을 꼭 확정을 하시면서 현금 비중과 주식의 비중을 굉장히 또 현명하게 잘 관리해 가시는 것이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따라가지 말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인데요. 이제는 따라가면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으로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다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추석 연휴 피해를 보는 업종 혹은 수혜를 보는 업종 희비가 엇갈릴 텐데 지금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봤고요. 해당 종목 추석 전후로 주가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선 반영된 주가 쉬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6천 이하, 5,500쯤 내려왔을 때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4개월 만에 2,500선이 붕괴됐습니다. 외국인은 닷새째 팔자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지수 방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0.62% 약보합권에서 855.2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삼영과 솔리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따라가 마라 시간에는 BHI와 글로벌 텍스프리를 꼽아봤는데 BHI는 충분히 따라가자라는 의견, 글로벌 텍스프리는 말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